서울의 심장부. 밤은 짙푸른 벨벳처럼 도시를 감쌌고 빌딩 숲은 차가운 빛을 뿜어내며 밤하늘과 경쟁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높고 위압적인 이안그룹의 본사 빌딩 최상층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 이안그룹의 젊은 CEO 이현준의 집무실이었다. 30 중반의 그는 이미 한국 재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피로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넓은 책상에 앉아 켜켜이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헤드폰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은 그를 더욱 완벽하게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지만 현주는 퇴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깊은 밤이 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더욱 몰아붙이는 듯했다. 그의 어깨에는 가문의 무게, 그룹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풀리지 않는 과거의 매듭이 짓눌려 있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은 그의 평온을 앗아갔다. 낡은 승용차가 빗길을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섬뜩한 장면. 그리고 차가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한 줄기 섬광과 흐릿한 얼굴 형상.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잔상들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알았다.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게 무엇이든 스윅 스윅 어디선가 조용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현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공간이 완벽하게 정리되기를 바랐다. 평소에는 청소 시간대에 맞춰 퇴근하곤 했지만 오늘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소리의 근원지는 사무실 입구 쪽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 희미하게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키가 작고 가녀린 체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손에 든 물건들을 내려놓았다. 손수레에 담긴 청소 도구들이 그녀의 존재를 명확히 알렸다. 새로운 청소부인 모양이었다. 현주는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움직임은 그의 시야에 자꾸만 걸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능숙하게 걸레를 쥐고 책장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정교함이 느껴졌다. 대부분의 청소부들은 정해진 구역을 빠르게 처리하곤 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마치 하나의 의식을 치르듯 신중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천천히 현준의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현준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오랜 고독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현준의 책상 옆 작은 화분의 마른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 섬세한 손길의 현준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거기 누구야? 야간 근무 중에 뭐 하는 거야?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보안팀 직원의 발소리가 다급하게 복도를 울렸다. 현주는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무슨 일인가 싶어 헤드폰을 벗었다. 이보아, 당신 거기서.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보안팀장 박호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준의 사무실 안을 노려봤다. 그의 뒤에는 젊은 보안 요원 2명이 바짝 긴장한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청소부 여성을 향했다. 뭡니까? 박 팀장 현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호준은 현준에게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야간 순찰 중에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저 청소부가 금고실 쪽을 서성이는 것을 봤습니다. 현수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불안하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주는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슬픔이 스며든 듯한 그 눈빛 속에서 현주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 금고실이요. 현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났다. 이안그룹의 금고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감히 청소부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네, CCTV에 찍혔습니다. 수상합니다. 신원도 오늘부터 새로 근무하는 직원이라서. 박 팀장은 그녀를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노려보며 말했다. 당장 신분증 내놓고 짐 검사해. 청소부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박 팀장을 마주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현준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금고실 근처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청소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CCTV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에 박 팀장이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이안그룹 빌딩에 사각지대가 어딨어. 발뺌하지 마. CCTV는 분명히 금고실 입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 바로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폐지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침착했다.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현주는 그녀의 말에 신뢰가 갔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청소부 여성의 작은 체구를 덮었다. CCTV 확인해봐. 박 팀장.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본부장님. 그래도 저 여자가 수상합니다. 보안 규정상. 박 팀장은 망설였다. 내 지시입니다. 당장 확인해. 현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박 팀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보안 요원 한 명을 데리고 나갔다. 그가 나가는 동안 사무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현준과 청소부 여성, 그리고 남은 한 명의 보안 요원만이 있었다. 현준은 다시 청소부 여성을 응시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은 그녀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채였다. 이름표에 작게 새겨진 세 글자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본부장님, 정말입니다. 금고실 입구 CCTV는 정상인데 바로 옆 폐지박스가 쌓여있던 비상 통로 쪽은 찍히지 않습니다. 각도가 기묘하게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리가. 현준의 미간이 더욱 깊어졌다. 이안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빈틈이 없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폐지박스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요원이 치웠지만 박 팀장은 정은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은채 씨, 오해했습니다. 은채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녀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아닌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현주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분노했을 상황이었다. 괜찮습니다.
은채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청소 도구를 들고 그의 사무실을 마저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현주는 자리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가는 어깨가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이 현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현준은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단순한 청소부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기시감, 그리고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대응, 그리고 이안그룹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 모든 것이 이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의 과거, 그리고 그녀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든 눈동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은 아닐까. 현주는 은채가 사무실을 나선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휘황찬란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어둠 속에서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만이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잊고 있던 그림자를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가 그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머릿속은 전날 밤의 정은채라는 청소부와 이안 빌딩의 사각지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차가운 이성과 완벽주의는 그 미스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현주는 비서실에 정은채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현준은 이사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청소 시간대에 맞춰 복도를 걸었다. 예상대로 정은채는 묵묵히 복도 끝에서부터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단정했고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다른 청소부들과 달리 잡담을 나누지도 시끄럽게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갇힌 듯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정은채 씨, 현준이 나지막이 불렀다. 은채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어제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살짝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본부장님,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 현주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보안팀의 오해였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괜찮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니까요. 현주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삶에는 이런 종류의 일상적인 대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이나 지시, 보고 외에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채 앞에서 그는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서툴렀다. 이안 빌딩은 꽤 복잡하죠. 현준이 겨우 말을 이었다. 청소구역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하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은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평도, 어떤 아첨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을 말할 뿐이었다. 현주는 그녀의 그런 태도에 더 큰 흥미를 느꼈다. 묻 여성들이라면 자신에게 아첨하거나 최소한 호의적인 미소를 지었을 텐데 은채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 무관심이 오히려 현준의 오만함과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날 이후 현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꾸만 정은채의 동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CCTV를 통해 그녀의 청소 구역을 확인하는 일도 잦아졌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폐지 박스를 치웠는지, 왜 그곳이 사각지대였는지 궁금했다. 어느 날 오후, 현주는 옥상 정원에서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의 뒤에서 조용히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정은채가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옥상 정원의 화초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시든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마른 흙에 물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꽃잎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듯했다. 그녀가 허브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순간 작고 흰 강아지 한 마리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 강아지는 이안그룹의 마스코트이자 보안견인 마루였다. 마루는 평소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마루는 은채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은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 그렇게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현주는 처음 보았다. 그 미소는 그녀의 깊은 눈에 드리워진 슬픔을 잠시나마 걷어내는 듯했다. 현주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다. 그 차가운 CEO의 입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루가 저렇게 누군가를 따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마루의 순수한 반응은 은채에게 어떤 특별한 기운이 있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마루가 당신을 좋아하나 보군요. 현준이 말을 건넸다. 은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루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현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네, 제가 올 때마다 마루가 반겨주네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마루는 낯선 사람을 잘 따르지 않아요. 특히 남을 경계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은채는 마루를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녀의 말은 현준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 문장은 그의 오랜 경험과 기억을 뒤흔들었다. 인간 사회의 복잡함과 기만 속에서 그의 눈에는 순수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은채의 이 한마디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때 저 멀리서 부드러운 미소를 띤 남자가 걸어왔다. 이안그룹의 부사장, 차민호였다. 차민호는 현준의 사촌이자 현준의 아버지, 때부터 이안그룹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은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현준에게 깍듯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야망과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현준아,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차민호는 현준을 향해 다가오면서도 은채를 흘끗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은채의 초라한 청소부 유니폼과 그녀의 깊은 눈빛 사이를 오갔다. 잠시 바람을 쐴 뿐입니다. 부사장님, 현준은 차민호의 시선을 눈치챘지만 애써 무시했다. 차민호는 은채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주머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상 정원도 덕분에 깨끗해지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즈니스적인 예의와 함께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차민호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현주는 그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은채가 차민호를 불편해하는 듯 보였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차민호는 현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의 말 속에는 현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별다른 일 없습니다. 부사장님, 현준은 차갑게 대꾸했다. 차민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잘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이한그룹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낼 테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현준에게는 경고처럼 들렸다. 마치 이한그룹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라는 듯이 차민호는 현준에게 회의 시간임을 상기시키며 먼저 자리를 떴다. 그가 사라지자 현준은 다시 은채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마루를 쓰다듬고 있었다. 방금 그분은 저희 부사장님이십니다. 현준이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말을 꺼냈다. 알고 있습니다. 은채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현준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차민호가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나? 아니면 그녀가 평소에도 저렇게 위축되어 있나?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단순히 직업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직감했다. 그날 저녁 현준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비서실에서 넘겨받은 정은채의 인적 사항을 읽었다. 낡은 이력서에는 그녀의 과거가 너무나 단출하게 적혀 있었다. 고아 출신, 학력은 고졸. 몇몇 아르바이트 경력 외에는 이렇다 할 특별한 이력이 없었다. 가족관계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동시에 너무나 비어있는 삶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현준은 직감했다. 이 기록은 그녀의 진짜 삶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의 시선이 이력서 한 구석에 있는 증명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 은채는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현준은 그녀의 눈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슬픔과 함께 과거의 악몽 속에서 본 흐릿한 형상이 겹쳐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잊고 있던, 그러나 항상 그를 괴롭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현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의문을 다시 깨웠다. 그가 어릴 적 겪었던 교통사고, 부모님을 잃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던 끔찍한 비극. 그 사고에 대해 그는 단편적인 기억밖에 없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그의 직감은 항상 그 너머에 뭔가 있다는 것을 속삭였다. 특히 그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냈던 흐릿한 형상. 그는 그것이 누구였는지, 자신을 구하려던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늘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은채의 눈빛에서 그는 그 형상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그 순간 현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차민호였다. 현준아,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에 소집할 거다. 중요한 안건이 있어. 차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를 승리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네가 추진하던 해외 투자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이사 몇몇이 우려를 표하고 있더군. 현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해외 투자건에 많은 공을 들였고 성공 가능성도 높았다. 차민호가 갑자기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현준의 입지를 흔들려는 차민호의 계략임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현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현준은 생각에 잠겼다. 차민호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시에 정은채에게서 느껴지는 미스터리한 기운.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싶어졌다. 어쩌면 그녀가 그의 오랜 의문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현준은 창밖을 내다봤다. 밤은 깊어지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그 빛 속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정은채.
그녀는 이 모든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안그룹의 이사회 회의는 현준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차민호는 현준이 추진하던 해외 투자 사업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몇몇 이사들을 설득하여 반대 의견을 이끌어냈다. 이사회는 결국 투자 재검토를 결정했고 이는 현준의 리더십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준은 회의 내내 차민호의 교활한 미소와 승리감에 찬 눈빛을 주시했다. 그는 단순한 사업적 견제가 아님을 확신했다. 차민호는 현준을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 이안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현준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차민호의 계략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그리고 정은채라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그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본부장님, 보안팀에서 급히 보고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호준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본부장님,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저희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안그룹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요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몇몇 비공개 프로젝트 파일들이 열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가 감히 이안그룹의 시스템에 침입하려 했단 말입니까?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침입 흔적은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나타났고 해킹 시도 방식도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내부 소행이거나 외부에 숙련된 해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팀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저희 보안팀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 업체까지 동원해 추적 중입니다. 현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제 이사회에서 차민호가 언급했던 작은 문제라는 말이 섬뜩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차민호의 또 다른 수작인가? 그는 문득 어제 정은채가 언급했던 사각지대를 떠올렸다. 그리고 금고실 쪽 CCTV가 기묘하게 폐지박스 쪽을 비추지 못했던 사실. 현준은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고. 이 네트워크 침입 시도, 금고실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준이 물었다. 박 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고실 주변은 저희가 보안을 강화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준은 박 팀장을 돌려보내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는 직접 네트워크 로그 기록을 살펴보았다. 복잡한 암호화된 기록들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이었다. 그날 밤 현준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어제처럼 정은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자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안 가셨네요. 은채가 나지막이 말했다. 현준은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할 일이 좀 남아서요. 은채는 말없이 청소 도구를 준비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책상 위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현준은 그녀의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다. 정은채 씨는 컴퓨터를 잘 다룹니까? 현준이 불쑥 물었다. 은채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는 현준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요. 청소부인 제가 컴퓨터를 다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제 사각지대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던데요. 현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안그룹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일반인이라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은채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다시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냥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비슷한 골목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현주는 그녀의 대답이 거짓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무언가가 현준의 직감과 계속해서 부딪혔다. 이안그룹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준은 일부러 그녀에게 정보를 흘렸다. 내부 자료 열람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소행이 아닙니다. 은채의 청소기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큰일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혹시 당신이 아는 것이 있습니까? 현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현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빌딩에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는 현준의 책상 한구석에 있는 낡은 액자를 응시했다. 액자 속에는 젊은 현준과 그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현준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했던 작은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그 시계는 현준에게 부모님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다. 은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이 시계, 그녀의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현준은 놀랐다. 은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사람처럼. 이 시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은채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계 표면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아득한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채에게 다가갔다. 그 시계는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남은 유품입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만 정말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제 어릴 적 꿈속에서. 그녀의 말이 현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어릴 적 꿈사고 현준은 자신의 악몽 속에서 번뜩이던 섬광과 흐릿한 얼굴 형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은채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묘한 기시감. 이 모든 것이 회중시계라는 하나의 매개체로 연결되는 듯했다. 혹시 당신은 제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직감이 던지는 확신에 가까웠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차마 현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저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보고 반응했습니다. 현준이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제 아버지의 사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회중시계를 현준에게 돌려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촉촉했지만 그 안에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다. 제가 아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과거를 찾고 싶습니다. 제 기억이 돌아온다면 본부장님의 의문도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현준은 간절함을 보았다. 그녀 또한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그때 현준의 비서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본부장님, 방금 이안그룹의 핵심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외부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지금 비상입니다.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고객 데이터 유출은 이안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대형 사고였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닌 의도적인 파괴 행위임을 의미했다. 차민호. 현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번만큼은 그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은채는 현준의 굳은 표정을 봤다. 그녀의 눈빛에도 걱정이 서렸다.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현주는 은채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그녀가 가진 알 수 없는 능력,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이 이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당신은 어제 그 사각지대에 폐지 박스가 있었다고 했죠? 현준이 물었다. 그 폐지 박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아십니까?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부터 차민호 부사장님의 비서가 그곳에 서류를 모아놓는 것을 봤습니다. 폐기 서류라고 했습니다. 현준의 눈이 번뜩였다. 차민호의 비서, 폐기 서류, 그리고 고객 데이터 유출,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차민호는 폐기 서류를 위장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을 조작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은채는 그 모든 것을 우연히 목격했거나 혹은 그녀의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던 것일 터였다. 당신은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정은채 씨, 현준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제가 찾고 있는 진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 모든 것이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은채는 현준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준의 비극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책임감 또한 느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채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다.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와 제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이안그룹의 위기,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차민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막아야 합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비상 상황을 알리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현준과 은채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단단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CEO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야 하는 공동의 운명을 가진 동반자였다. 비극적인 과거가 그들을 엮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은 이안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차민호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 현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그는 현준의 해외 투자 사업을 실패작으로 몰아붙이며 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준은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했지만 내면으로는 뜨거운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차민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확신을 굳혔다. 현준은 정은채와 함께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차민호의 비서가 폐지 서류를 쌓아두던 사각지대에 주목했다. 현준은 보안팀을 시켜 그곳의 폐지 수거 기록과 외부 반출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놀랍게도 최근 한 달간 그곳에서 나간 폐지 박스의 무게와 부피가 평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폐기가 아니었다. 이게 단서가 될 겁니다. 현준이 은채에게 말했다. 차민호는 이 폐지 박스들을 통해 뭔가 중요한 것을 빼돌렸을 겁니다. 아니면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를 숨겼거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곳은 비상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죠. 완벽한 사각지대입니다. 그들은 먼저 차민호의 비서를 은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그의 평소 행적과 금융거래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현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비서의 접근 기록과 통신 기록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차민호가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조사 중 은채는 현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본부장님,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에 비슷한 비상통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곳을 비밀의 통로라고 부르셨죠. 제가 어릴 때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부모님 몰래 아버지가 하시던 연구 자료들을 들여다보곤 했죠. 현주는 놀랐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단순한 고졸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어떤 연구 자료였습니까? 은채는 미간을 찌푸렸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하지만 암호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종이들을 봤던 기억이 희미하게 납니다. 그녀의 말은 현준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암호, 숫자, 그리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현준의 머릿속에 그의 아버지 연구실에서 보았던 낡은 문서들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생전의 보안 시스템과 암호화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그리고 그 연구 자료들은 사고 이후 모두 사라졌다. 당신은 어쩌면 제 아버지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다. 사고 당시 제 아버지 연구 자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은채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제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에게는 낡은 목걸이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목걸이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은채는 유니폼 안에 숨겨져 있던 낡고 작은 은색 목걸이를 꺼냈다. 목걸이 펜던트 뒷면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주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확대 기능을 이용해 그 글씨를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었다. 복잡한 기호와 숫자가 조합된 형태였다. 현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암호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는 직감적으로 그의 아버지 연구 자료에서 보았던 암호 형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이 안에 당신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목걸이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주는 과거 그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며칠 밤낮으로 그들은 서재에 틀어박혀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은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습득력을 보였다. 그녀는 현준의 설명을 들으며 암호의 패턴을 직관적으로 이해했다. 마치 잃어버린 지식을 되찾는 사람처럼 마침내 암호가 해독되었다. 목걸이에 새겨진 내용은 놀라웠다. 그것은 은채의 부모님이 남긴 일기장의 일부였다. 일기장에는 차민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차민호가 은채의 아버지 연구 자료를 빼돌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은채의 아버지는 이안그룹의 기술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차민호는 그 연구 결과를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은채는 해독된 내용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차민호가 우리 부모님을... 현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부모님의 사고 역시 차민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이안그룹의 기술 연구를 주도했었다. 은채의 부모님과 현준의 부모님은
같은 연구팀에 속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안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제 아버지와 당신의 부모님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기술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 차민호의 비서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목걸이 암호 해독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비서가 차민호의 지시를 받아 고객 데이터 유출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비서의 통신 기록에서 차민호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 그리고 차명 계좌를 통한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차민호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차민호 역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현준과 은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그는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해왔다. 현준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가 발견되었고 은채는 퇴근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현준은 은채와 함께 차민호의 비서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부 사무실을 몰래 찾아갔다. 그곳에는 폐기된 줄 알았던 문서들과 컴퓨터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차민호가 이안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 업체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데이터베이스 유출의 목적은 단순한 혼란 야기가 아니라 기술 유출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은준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쥐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차민호와 그의 신복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이쿠,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정은채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밤늦게 남의 사무실을 뒤지는 건 도둑질 아닌가? 차민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가? 현주는 은채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당신의 모든 만행을 밝혀낼 겁니다. 차민호, 우리 부모님의 죽음, 은채 가족의 죽음, 그리고 이안그룹의 위기, 모두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차민호는 크게 웃었다. 증거가 있나 아무도 본부장님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저 불안정한 젊은 CEO의 망상으로 치부하겠지.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저 청소부 아가씨는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의 말을. 그의 조롱 섞인 말은 은채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러나 그녀는 현준의 뒤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겠군. 차민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현준과 은채를 번갈아 봤다. 이런 쓸데없는 짓을 꾸민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차민호의 신복들이 현준과 은채에게 달려들었다. 현준은 은채를 보호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기업 경영자였지만 과거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은채 역시 두려움에 떨지 않고 현준을 도왔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고 현준이 공격할 틈을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몸은 작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용기와 침착함은 놀라웠다.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현준은 필사적으로 은채와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지켜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신뢰와 절박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었다. 차민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다. 그들의 목숨이, 그리고 진실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차민호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주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은채는 현준의 뒤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은 손에 차민호의 범죄 증거가 담긴 노트북을 쥐고 있었다. 차민호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신복들은 현준의 예상보다 훨씬 전문적인 싸움꾼들이었다. 이현준, 너는 네 아버지처럼 어리석군 겨우 저런 청소부 하나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망칠 셈이냐. 차민호는 비웃으며 현준에게 침을 뱉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이한 그룹은 물론이고 네 부모님의 명예까지도. 현준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차갑게 말했다. 네 더러운 입으로 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현준의 개인 경호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현준은 미리 연락을 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이다. 차민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소를 지었다. 그래, 겨우 이 정도 경호원들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손짓을 했다. 모두 처리해라. 다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현준의 경호원들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차민호의 신복들 역시 만만치 않았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은채는 노트북을 꼭 껴안고 현준의 옆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번뜩이며 상황을 주시했다. 그때 현준의 경호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마루입니다. 마루가 왔습니다. 사무실 문 밖에서 맹렬한 기세로 달려온 것은 다름 아닌 보안견 마루였다. 마루는 낯선 침입자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의 팔다리를 물었다. 마루의 등장은 차민호의 신복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마루는 은채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은채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마루는 마치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는 듯 현준과 은채의 주변을 맴돌며 그들을 보호했다. 저 개자식이. 차민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마루를 노려봤다. 저 개 한 마리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당장 저 개를 치워버려. 차민호의 지시에 따라 한 신복이 마루에게 달려들었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마루를 감싸 안았다. 바로 그 순간 현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차민호에게 달려들었다. 차민호는 현준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현준은 차민호의 목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네가 한 짓들을 모두 밝혀낼 거다. 현준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감히 내 부모님과 은채의 가족에게 저지른 죄를, 네 야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세상에 낱낱이 공개할 거다. 차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현준의 눈에서 살기를 느꼈다. 그 살기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슬픔과 복수심이 뒤섞인 것이었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냐. 차민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여기 있어. 은채가 노트북 화면을 켠 채 앞으로 나섰다. 화면에는 차민호가 해외 경쟁업체와 이한그룹의 핵심 기술을 거래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계약서 파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객 데이터 유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차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은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네가 그걸 어떻게. 내년이 감히. 차민호는 은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현준이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졸랐다. 꼼짝 마.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현준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차민호의 신복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발악하지 마라. 차민호, 현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게임은 끝났다. 차민호는 분노와 좌절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현준과 은채를 번갈아 노려봤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차민호와 그의 신복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현주는 경찰에게 노트북을 넘겨주며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은채는 그 모든 과정을 현준의 옆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오랜 시간 짓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안도감의 눈물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현준과 은채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은채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목걸이 암호 해독을 통해 얻었던 정보와 자신이 우연히 목격했던 차민호의 비서의 행동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던 사고 당시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님이 연구하던 내용과 차민호가 그 연구를 강탈하려 했던 정황들을 진술했다. 현준 역시 자신의 부모님 사고에 대한 의문점들을 진술하며 차민호가 이안그룹의 기술을 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제거하려 했던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은채의 증언과 노트북에 담긴 증거들을 토대로 차민호의 혐의를 입증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마친 새벽, 현준과 은채는 경찰서 문을 나섰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며 도시의 하늘은 희미한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현주는 은채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 드리워졌던 깊은 슬픔의 그림자는 한결 옅어진 듯했다. 괜찮습니까? 현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본부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제 과거를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은채의 손을 감싸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잃어버렸던 진실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모두 차민호 때문에 희생되신 겁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비극적인 과거로 인해 묶인 운명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무서웠어요. 은채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사고 현장에서 제가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그리고 기억까지 잃어버려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현주는 은채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쏙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그녀의 슬픔에 공명하며 아파왔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제가 더 일찍 당신을 찾았어야 했는데, 더 일찍 그 진실을 파헤쳤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은채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저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현주는 은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차가운 이성과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영혼이었다. 그리고 은채는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정은채 씨, 현준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랑합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저도 본부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진실을 향한 여정을 함께 헤쳐나온 깊은 유대감이었다. 새벽의 햇살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들듯이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의 빛이 비추고 있었다. 차민호는 구속되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함께 헤쳐나갈 용기가 필요했다. 차민호의 구속은 이안그룹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주는 그동안 차민호가 빼돌리려 했던 핵심 기술 유출 시도와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의 전말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안그룹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지만 현주는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차민호는 여전히 교활했다. 그는 구속된 상황에서도 외부 세력을 이용해 현준을 계속해서 압박했고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현준과 은채는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차민호는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그의 변호인단은 빈틈없는 논리로 모든 증거를 반박하려 들었다. 특히 은채의 증언은 그녀가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신뢰성을 공격받았다. 결정적인 물증이 더 필요했다. 차민호는 분명 어딘가에 중요한 증거를 숨겨두었을 겁니다. 현준은 은채에게 말했다. 그들은 현준의 서재에서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은채는 목걸이에서 해독된 부모님의 일기장 내용을 다시 읽었다. 부모님은 차민호가 그것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안그룹의 핵심 기술이자 부모님이 연구하시던 궁극의 보안 시스템이요. 아마 차민호는 그걸 완전히 손에 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지금 이안그룹에 유출된 데이터는 그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현준의 눈이 번뜩였다. 궁극의 보안 시스템, 그렇다면 이안그룹의 어디엔가 숨겨진 시스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들은 현준의 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다시 살펴봤다. 시계 안쪽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현준은 조심스럽게 그 공간을 열었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필름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뭘까요? 은채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현준은 필름을 현미경으로 확대했다. 필름에는 복잡한 설계 도면과 함께 암호화된 파일 목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골든게이트 프로젝트. 현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에서 이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이안그룹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보안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고 이후 모든 자료가 사라져 미완성으로 남은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었다. 이게 바로 차민호가 찾던 그것일 겁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찼다. 이 시스템을 완성하고 완전히 통제한다면 그는 이안그룹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이걸 해외 경쟁 업체에 넘겨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필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 현주는 필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아버지가 남긴 연구실을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사고 이후 폐쇄되어 현준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현주는 은채와 함께 낡은 연구실의 먼지를 걷어냈다. 연구실 내부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현주는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으며 서랍들을 뒤졌다.
은채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며 연구실 내부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문득 한쪽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시선이 닿았다. 달력에는 특정 날짜에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본부장님, 여기요. 은채가 외쳤다. 이 날짜,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꽃밭에 갔던 날이에요. 장미가 가득 피어 있던, 그리고 부모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진실의 장소라는 말을 하셨어요. 현주는 달력의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날짜가 새겨진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그 열쇠는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그때 현준의 눈에 연구실 바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카펫이 들어왔다. 그는 카펫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현주는 열쇠를 이용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마이크로필름과 함께 그의 아버지가 남긴 짧은 유언이 담겨 있었다. 유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차민호가 자신의 연구를 강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차민호가 이안그룹의 핵심 데이터를 빼돌리려 한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사고 직전 이 모든 진실과 골든게이트 프로젝트의 완전한 설계도를 이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차민호가 먼저 손을 써 그와 은채의 부모님을 살해했고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을 끝낼 증거입니다. 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필름을 쥐었다. 이 필름에는 골든게이트 프로젝트의 완전한 설계도와 함께 차민호가 이안그룹의 데이터를 빼돌리고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은채의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었다. 그들은 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차민호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들은 증거를 안전하게 재판부까지 전달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현주는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리고 은채는 자신의 직관과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골든게이트 프로젝트의 복잡한 구조와 차민호가 데이터를 빼돌린 방식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분석 능력은 현준마저 놀라게 할 정도였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차민호 측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준의 경영 능력과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다. 현준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 전 대중에게 진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었다. 이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증거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현준과 이안그룹의 이미지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본부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비서가 만류했다. 만약 기자회견이 잘못되면 이안그룹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은채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할 겁니다. 은채는 현준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준과 함께 싸우는 강인한 동반자였다. 기자회견 당일, 현준은 은채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현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차민호의 모든 만행을 폭로했다. 그는 골든게이트 프로젝트의 필름을 공개했고 차민호가 이안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은채의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 모두 차민호의 야망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인이 있습니다. 현준이 은채를 돌아봤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증언했다.
어릴 적 사고 당시의 상황, 차민호의 비서가 폐지 서류를 옮기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연구와 목걸이, 암호 해독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차민호의 비서가 나타났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기자회견장 중앙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정은채 씨,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차민호 부사장님의 지시로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는 USB를 현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부사장님이 저에게 지시했던 모든 녹취록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그리고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민호의 비서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현주는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차민호의 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비서는 그동안 차민호에게 협박당하며 그의 모든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양심의 가책과 현준과 은채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화되어 그는 결국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서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비서는 모든 질문에 담담하게 답하며 차민호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이로써 차민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그의 추악한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현주는 은채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었다. 차민호의 비서의 결정적인 증언과 함께 언론에 공개된 모든 증거들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차민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는 이안그룹 핵심 기술 유출 시도, 고객 데이터 유출, 그리고 현준과 은채의 부모님 살해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차민호의 추악한 야망은 결국 파멸로 끝이 났다. 이안그룹은 차민호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현주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를 세상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준의 아버지와 은채의 부모님이 꿈꾸던 모두를 위한 안전한 기술이라는 비전 아래 재탄생했다. 현준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좇는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과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인 CEO로 거듭났다. 은채는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과 슬픔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주는 그런 은채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고 그녀가 웃을 때 함께 웃었다. 그의 변치 않는 사랑과 지지는 은채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 어느 날 현주는 은채를 데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사고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 바로 그녀의 부모님 일기장에 언급되어 있던 진실의 장소이자 장미꽃밭을 찾아갔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식물원이었다. 은채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장미 향기가 그녀를 과거로 이끌었다. 식물원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다. 빨강,
분홍, 노랑, 수많은 장미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빛나고 있었다. 은채는 그 장미들을 바라보며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손을 잡고 함께 장미를 돌보던 모습, 자신의 생일에 맞춰 활짝 피었던 특별한 장미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장미는 고통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현주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부모님은 강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진실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은채는 현준을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본부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과거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았겠죠.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은채 씨, 현주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몇 년 후 이안그룹은 현준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재건되었다. 그는 이안그룹을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안 시스템이 되었고 이안그룹은 기술 혁신과 윤리 경영의 대명사가 되었다. 현주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항상 은채가 있었다. 은채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안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잊혀진 역사와 진실을 찾아내는 일을 했다. 그녀의 경험과 예리한 통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주택이었다. 현주는 그곳에 작은 장미 정원을 만들었다. 은채의 부모님을 기리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주말마다 그들은 함께 장미를 돌보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마루 역시 그들의 곁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그들을 따랐다. 마루는 이제 현준과 은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었다. 어느 봄날, 장미 정원에는 오색 찬란한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현준과 은채는 장미 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은채는 임신한 몸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 아기도 장미를 좋아할까요? 은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분명 좋아할 겁니다. 현주는 은채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장미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기도 이 장미들처럼 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랄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과 고통을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었다. 억만장자 CEO와 평범한 청소부의 만남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어둠을 헤치고 나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실의 가치, 사랑의 힘,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그들의 미래는 장미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었다.